자, 권리 분석에 있어서 일단 근저당이 앞에 나왔다. 그럼 아래는 다 말소된다고 했죠? 깨끗해지는 거죠. 그죠? 자, 테스트 들어갑니다. 첫 번째 근저당, 그리고 두 번째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자, 이 물건 하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하자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권리 분석 잘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게 하자 없다고 알았기 때문에 입찰장에 가게 되면 이 물건에 20명 이상 들어와요. 다 여러분들 같은 실력의 사람들이.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근저당 밑에 임차인은 다 말소가 된다 그러니까 임차인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보증금을 걸어놓고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보증금도 못 받아. 떼이고 나가야 될 판이야. 여러분들 명도하기 쉽습니까? 네? 여기서 명도라는 거는 그 집을 내가 받아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비우고 나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가면은 막 보통 뭐 뱉자라 이러고 이거 나와요. 예? 뭔 말인지 하나도 안 들린다. 저번에 그 신청해가지고 네. 그렇죠. 그게 인도 명령입니다. 네, 인도 명령인데 인도 명령이 물론 나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지금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은 딱 권리 분석 단계에서 책상에 앉아서 일단은 찾을 때 이는 하자 없는 물건을 먼저 찾는단 말입니다. 명도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배운 사람. 임차인이 이제 위로 갔어. 임차인이 위로 갔어요. 근저당이 밑에죠. 근저당 밑에 또 다른 뭐 가압류, 뭐 임차인 이래 있어도 밑에 그냥 싸그리 그냥 다 말소입니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위에 있는 임차인이 흔히 저희들 얘기하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이 선순위 임차인이 자, 전확배라고 제가 적어놨죠. 저희가 전입신고를 하고, 그죠?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 신청을 하게 되면 경매에서 뭐라고요? 최우선 변제? 그거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네? 이건 최우선 변제가 아닙니다. 이건 배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 그 보증금만큼. 만약에 보증금만큼을 배당을 채워줄 만큼의 경락대금이 안 들어왔다. 그만큼 높게 쓰질 않았다. 할 때는 살아도 돼요. 남은 금액만큼.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1억이라는 전세보증금을 걸어놨는데 이 집이 낙찰을 받으면서 5천밖에 안 들어가고 나도 5천밖에 배당을 못 받았다면 5천만 원이 네, 받을 때까지 안 나가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임차인은 전입 확정 배당을 다 받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1억이라는 집 이상의 낙찰가를 가지고 낙찰을 받았다면 본인의 보증금 1억은 받아서 나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 물건은 그럼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물건도 하자가 없는 거예요. 임차인은 배당으로 통해서 보증금 다 받아가고 나머지 밑에는 권리말소가 싹 다 돼버리잖아요. 깨끗한 물건이거든요. 하자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방금 느끼셨다시피 야, 이 물건은 근저당 밑에 무조건 말소. 오, 그래 깨끗해. 근데 요 위에 좀 임차인이 있는데 또 전입, 확정, 배당 그러니까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거 뭐 잘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고민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여기서 한 10명이 떨어져. 여기는 이제 한 10명밖에 안 들어오는 거야. 경쟁률이 확 줄었죠. 예? 자, 다시 얘기해 봅시다. 과연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보증금에 대한 배당을 다 받아가죠. 그럼 저희가 가서 명도하려고 할 때 어떻겠습니까? 명도하기 쉽겠죠. 그래도 이사 비용 정도는 줘야 돼요. 왜냐, 자기가 원해서 정원한 날짜 이사 가는 거 아니잖아. 빨리 좀 비워달라 그러면 이사 비용 정도는 줘야지. 그런데 그만큼 명도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스트레스도 없고. 수월하죠. 요 단계로 넘어서는 것부터.
근데 요 단계까지도 돈은 안 됩니다. 예? 돈은 안 돼요. 방금 여러분들이 10분 얘기 듣고 다 알 수 있는 건데, 경매시장에 적어도 응찰하러 오신 분들은 그 이상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자, 이제 중수 정도가 된다 생각해 봅시다. 자, 동일해. 임차인하고 얘 근저당이야. 그럼 아래는 다 말소라 그랬죠. 근데 임차인이 전입과 확정 배당이 없어요. 예를 들면, 자, 전입은 해놓고 확정을 안 받아놨어. 전입은 해놓고 확정일자를 안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전입과 확정은 있는데 배당 신청을 또 안 했어. 응? 배당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뷔페에 들어가야 돼. 여기서 빚잔치 하는데. 빚잔치 하는 이 잔치집에 뷔페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에요. 예? 이 배당 신청을 해놔야지 내가 여기 들어가서 이 빚잔치 하는 데서 내가 내 몫을 찾아올 수가 있다고. 이것마저 안 해놓은 사람은 지가 아무리 선수인 임차인은 뭐하든 배당을 아예 못 받아요. 그런데 선수인 임차인 같으면 배당 신청을 안 했다.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하면 돼? 최우선 변제권. 아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최우선 변제권밖에 없어. 누구예요? 임차인이네요. 임차인. 그 자, 여러분들 최우선 변제권 생각하시는데, 최우선 변제권은 지금 여러분들이 크게 지금 꼭 신경 쓰실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물건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이지,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내가 낙찰 받은 금액에서 얼마를 내가 안고 갈 것이냐 버릴 것이냐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 배당 신청을 안 했다면 이 사람은 그냥 살면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인은 선순위냐 후순위냐가 중요한 거예요.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죠. 그래서 그냥 다 말소되는 거예요. 근저당 밑에는 임차인 아니라 가압류 어떤 게 오더라도 그냥 다 말소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근저당 위에 임차인이 있다 하면 그 순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전입 확정 배당을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다 나옵니다.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전입 확정 배당 중에 뭐 하나라도 안 했다 했을 때는 요거는 내가 안고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고 가게 되면 내가 써야 될 금액이 달라지겠죠. 이 사람이 배당 받고 나간다는 거하고 내가 안고 가는 거하고는 금액 차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걸 모르고 실수하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임차인이 전입 확정 배당을 안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선순위 임차인이고, 그럼 과연 이 사람이 버틸지, 안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장 임차인을 넣어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족관계 있는. 근데 그거는 그 내용만 갖고는 파악이 안 돼요. 저희들 경매지에 올라와 있는 정보만 가지고는. 자, 그러면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여러분들은 현장으로 가셔서 임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탐문도 하셔야 되고. 와이프 앞으로 해서 경매가 나왔어요. 근데 정작 전입신고돼 있고 살고 있는 사람은 남자야. 근데 자기 신랑이란 말이에요. 신랑이면은 우리가 이걸 인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파악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낙찰 금액을 쓰는 금액은 완전히 차이가 나겠죠. 보증금이 1억이라면 1억을 덜 쓰고 덜 쓰고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가서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그럼 이거는 가만히 앉아서 파악이 안 되죠. 가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이미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파악하러 간 사람들만 이게 응찰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경쟁률이 뚝 떨어지죠. 그죠? 자, 이거는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인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인수를 해요. 인수를 해서 돈을 주게 되면, 자, 여기서는 법원에서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거는 낙찰자가 돈을 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낙찰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요 앞에 요거는 이삽이라도 좀 받아가려고 이렇게 하겠지만 여기는 본인이 이사 날짜까지 낙찰자까지 다 잡아놓고 맞이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명도하기 어려운 거 단순하게 권리 분석이 쉽다고 이런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좀 어렵지만 내가 발로 뛰어서 파악한 걸로 경쟁률이 적은 이런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확연히 차이가 나죠. 자 이제 고수 단계로 가볼게요. 이제 임차인이 미상이야 미상. 여기 정보지 보면은 미상이라고 적힌 것들이 이제 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응찰하실 분이 직접 확인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래 되면 과연 여러분들 쓸 수 있을까, 이거? 네? 야, 이건 예기차 잘못 쓰면 이거 낙찰 받아도 완전 덤탱이 쓰면서, 보증금 임차인 다 끌어놔야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쉽사리 덤비기 힘들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돈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건 결국은 어디 있겠습니까? 현장에 가 있거든, 현장에. 현장에. 근데 단순히 앉아가지고 책상에서 끄적끄적 권리 분석해서 요거 괜찮네. 법원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이건 여러분들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물건이 뜨게 되면 실제로도 단독 내지는 한두 명이 답니다. 그러면 내가 파악한 금액이 결국 낙찰가가 되겠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매를 하시되 돈이 되는 경매를 하자고 그랬죠, 저희가. 그러면 이제 갔다 와가지고 자, 앞에 건저당 적혀 있죠. 1순위 건저당이죠. 하자 없죠. 패스. 두 번째, 임차인이 있는데 전입 확정 배당해서 이건 다 받아가. 자, 이거 그냥 패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요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요 정도 건드리면 돼. 요거까지는 무리야. 그러니까 요 정도 찾아봐요, 이제는. 사이트 들어가셔서 요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라고. 요런 걸 찾게 되면요, 요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요. 바로 핵심으로 뛰어드십시오.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다 말았는데 1억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낙찰을 받는다 칩시다. 자, 얼마 쓰면 낙찰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아파트 값이 이렇게 뛰기 전까지는 그래도 한두 건 정도는 이렇게 한 번씩 유찰되는 건들이 나왔거든요. 자, 초보 시절 때는 여러분들 한 번 유찰되면 지금 몇 퍼센트 저감되죠? 15, 20. 자, 울산은 현재 30%입니다. 한 번 떨어지면 30%가 훅 깎인다는 얘기예요. 20%까지는 작년 중반 때까지가 20%였습니다. 지금 30%로 바뀌었어요. 그럼 1억짜리가 한 번 유찰이 되면 최저가가 7천만 원이 됩니다. 완전히 훅 떨어져 버렸죠. 두 번이 유찰되면 아니죠. 49%까지 떨어집니다. 네. 7천만 원에 또 30%를 저감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초보 시즌은 일단 최저가보다는 좀 위에 쓴다고 해가지고 7천만 원 이제 110만 원을 더 써요. 보통 여러분들 행동이 그래요. 그러면은 자, 응찰하신 분들 앞에 나오십시오 하거든요. 그럼 쭉 우르르 나가. 한 10명, 10명, 또 물건이 좋은 건 한 20명들이 돼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쭉 줄을 서는데 1등이 맨 앞으로 가요. 나머지는 있잖아요. 자기는 맨 뒤에서 네. 1등하고 얼굴도 못 맞추죠. 너무 멀어서. 네?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좀 한다 싶으면 저번에 최저가보다 조금 늦게 썼다면 안 되겠더라. 이번에 좀 과감하게 좀 더 질러야지. 이러면서 이제 한 8,500 정도를 쓴다. 자기 딴에 상당히 쓴 거죠. 그럼 이제 순위가 한 5, 6등으로 올라갑니다.
실제 그래요. 그래서 또 떨어졌어. 자, 이번에 5개가 생긴 거야. 9,500까지 썼어, 이제. 와, 거의 감정가 육박에 썼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한 3등 정도 합니다.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누가 이기나 보자. 감정가 위로 쓰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가 이상 쓰는 사람이 나온다고. 아까 봤잖아요. 119% 낙찰되고 한 사람들. 예? 이게 낙찰이 돼요. 근데 쓰고 나서 막상 돌아서 가지고 119%의 낙찰을 받았 칩시다. 그 사람 생각이 있어서 받았을까요? 아니면 생각 없이 받았을까요? 예? 생각이 있어서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생각이 없이 받았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두 가지 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오기로 이렇게 써가지고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반면 또 저희 같은 고수라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파트에서 이 감정가라는 거는요, 보통 감정이 시작되어서 낙찰되는 시간까지가 건 최소 6개월에서 1년 사이 걸립니다. 그럼 감정되는 시점까지 따진다면 건 1년 정도 갭 차이가 나거든요. 1년 전에 아파트의 감정가예요. 그럼 현재의 감정가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를 치솟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감정이 2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가가. 그럼 이 사람이 쓴 게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수인 거예요. 그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감정 시점이 언제인가는 경매에서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경매지를 보실 때도 그 금액의 감정가만 보지 마시고 감정 시점이 언제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일단 좋습니다. 일단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른다는 전제를 빼고 평범하게 생각했을 때는 시가로 받아가 9,500에 낙찰을 받았다고 치자. 9,500에 9,500에 받아도 지금 일단 세금이 약 주택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 생각하면 돼. 취득세, 등록세까지 다 해가지고. 그러면 한 300 정도가 이제 취등록세로 나가고 세금으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300을 내고 9,500에서 300까지 썼어요. 그럼 9,800이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기타 경비 빼고 나면 이 남는 거 없는 장사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잘하면은 1, 200 남을 수 있고 잘못하면 그냥 아까지는 거예요. 이런 경매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경매 시장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급매물이 나올 때는요, 이 시가보다 훨씬 싸게 나옵니다. 급매물이. 지금 시장에는 좀 안 맞는 얘기일지 몰라도 일단은 이런 상황들도 유능히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모든 상황들은 일단 아파트 시장이 지금처럼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 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아파트 시장이 늘 이렇게 급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일단 들으시고요. 그래서 급매로 취득하는 게 더 쌀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급매로 취득하게 되면 골치 아픈 명도에 대한 이런 고민 없이도 충분히 여러분들 그냥 중개사님 통해 가지고 그죠? 아주 편하게 대접받으면서 물건 취득하실 수 있잖아요.